거대한 돛이 달린 수강류 스피노사우루스 아이기피아쿠스는 보통의 육식 공룡과는 확연히 다른 외모로 많은 관심을 받는 녀석입니다. 최근에는 도롱뇽의 그것과 같은 오리지널어미의 존재가 밝혀지며 일각에서는 최초로 알려진 완전한 수생 육식 공룡이라는 대담한 추측도 대두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신체가 잠수 및 수영에 용이하지 않다는 연구가 발표되며 이들은 물속에서 악어처럼 먹이를 노리던 포식자가 아니라 외가리처럼 강가를 돌아다니던 매복 포식자라는 주장이 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이브라힘 박사의 새 논문에서 스피노사우루스의 골밀도가 수생동물과 일치한다는 결과가 발표되며 다시금 이들은 확실한 수생 주력 포식자라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운명의 장난인지 폴 세레노 박사는 최근 이를 반박하는 새로운 연구를 발표하였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세레노 박사는 이 특이한 포식자가 어떤 생태를 보였을지를 추론하기 위해 많은 이전 연구를 검토했습니다. 치아의 산소동이원 소비, 턱의 구조, 두개골의 구조, 거대한 돛의 역할, 뒷다리 뼈 분석에 대한 2010에서 2019년 사이의 연구를 참조했습니다. 연구팀은 아래 세 가지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스피노사우루스가 육지에서 어떻게 걸었는지. 둘째, 정말 유능한 잠수 동물이었는지. 셋째, 거대한 수중 추적 포식자는 바다에서만 발견되는 점. 이러한 테스트 및 비교에는 스피노사우루스의 정확한 3D 모델이 필요하므로 이에 따라 연구진은 수코미무스 테네렌시스의 골격 스캔 자료를 토대로 녀석의 골격을 제작했습니다. CT 촬영본을 토대로 복원한 녀석의 뼈에는 부력에 영향을 미치는 공기주머니가 상당히 많이 존재했습니다. 외형 또한 이브라힘 박사의 2020년 연구에 사용된 골격 또한은 많은 차이를 보였습니다. 세레노 박사는 현존하는 파충류 및 조류를 참고하여 스피노사우루스 골격 모델에 살을 붙였습니다. 녀석의 정확한 3D 모델을 만들기 위해 기낭, 패등, 에어포켓의 위치 및 크기를 고려하는 것은 물론 내부 공기량에 대한 세 가지 옵션을 만들어 GDI 계산을 시도했습니다. 이는 3D 모델을 토대로 부피를 구한 뒤 파티션별 밀도를 곱해 체질량을 구해 합산하는 방식인데요. 동물의 체질량을 계산할 때 자주 쓰는 기술입니다. 연구팀은 하마와 같은 반수형 자세, 온전한 수영 자세, 무게 중심을 잡은 반수생 동물의 기본 자세 세 가지 옵션을 고려해 모델을 제작하였고 녀석들이 각각 이 자세에서 이동하기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새롭게 재건한 스피노사우루스의 골격도에 따르면 성체는 길이 14m, 체질량 7,390kg, 신체 평균 밀도 833kg/m 세제곱의 값을 보였습니다. 이는 담수 및 해수의 밀도보다 훨씬 낮은 것입니다. 2020년에 사용된 이브라힘 박사의 골격 재건에 비해 이렇게 큰 크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흉곽의 깊이, 박발의 길이, 찬골 등이 실제보다 10% 과대평가되었기 때문이라 합니다. 이와 더불어 대량의 에어포켓 덕에 가벼운 신체를 가진 스피노사우루스는 2.6m보다 깊은 물속에서 부력을 이용해 뜰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무게중심을 고려한 결과 스피노사우루스는 육지에서 사족이 아닌 안정적인 이족 보행 자세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길고 속이 빈 지골과 난 모양의 발톱은 스피노사우루스의 앞발이 보행에 사용되었다기보단 먹이를 포획하는 데 사용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연구팀은 스피노사우루스의 수영 실력을 밝혀낼 수 있는 재밌는 자료를 논문에 실었습니다. 난류 조건을 가정한 0.0035의 신체 항력 계수 및 수면 근처 파도, 물속에서 증가한 도치 항력을 고려한 결과 녀석의 최대 속도는 1.2m/s에 불과했습니다. 현존하는 대형 수생 추격 포식자에 비해 10배나 느린 수치였죠. 스피노사우루스의 거대한 돛은 장축 회전에 심각한 장애를 낳았으며 따라서 신체를 약간 옆으로 튼 경우에만 안정성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때 회전이 끝나고 다시 몸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엄청난 토크가 필요한데 이는 스피노사우루스의 꼬리 출력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물에서의 수직 안정성과 복원력이 없다는 것은 현생 수중 포식자와는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수중에서의 기동성은 몸 길이가 증가할수록 떨어지게 됩니다. 엄청나게 긴 몸과 유연성 없는 거대한 돛이 달린
스피노사우루스와는 대조적으로 물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동물들은 빠른 방향 전환과 효율적인 꼬리 추진력을 얻기 위한 몸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스피노사우루스가 물속으로 잠수하기 위해서는 17,000N의 추진력이 필요한데, 이는 꼬리 힘 최대 출력의 15에서 25배의 힘에 달합니다. 또한 물속으로 잠수하려고 상체가 아래로 내려가면 꼬리가 공중으로 들어올려져 그나마 없던 추진력이 더 감소하게 됩니다. 모든 계산을 고려했을 때 스피노사우루스는 물속으로 자유롭게 잠수할 수 없고 단지 수면 근처에서만 헤엄치는 특이한 포식자라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세레노 박사는 스피노사우루스의 독특한 꼬리 지느러미의 쓰임에 대해서도 재밌는 가설을 내놓았습니다. 현생 수생동물 중 스피노사우루스와 같이 돛이 달린 종은 꽤 있습니다. 그러나 녀석들의 돛은 그 모양만 비슷할 뿐 스피노의 돛과는 본질적으로 달랐습니다. 스피노사우루스의 몸통과 천골 척추는 넓고 단단한 연동 관절에 의해 고정되며 꼬리 역시 단단히 고정된 형태인데, 이는 돛새치 등 수생 포식자의 돛이 매우 부드럽게 움직이며 수영에 방해를 주지 않는다는 점과 대조적입니다. 대신 이러한 구조는 바실리스크 도마뱀의 장식과 유사합니다. 녀석이 수영하는 동안 등과 꼬리에 돛을 사용하지 않고 수중 추적 포식자도 아니라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스피노사우루스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게 세레노 박사의 의견입니다. 대조적으로 악어, 모사사우루스, 고래 등의 수생 포식자들의 꼬리는 유연한 움직임을 제공하기 위해 연조직이 확장되어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추진력을 얻고 방향 전환을 자유롭게 할 수 있죠. 더 나아가 연구팀은 악어들의 물갈퀴를 통해 신체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물갈퀴는 추진 기로의 효율이 급감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스피노사우루스에게 물갈퀴가 있다 한들 그 넓은 면적으로도 녀석의 몸을 움직이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합니다. 이제 녀석의 고생태학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 스피노사우루스가 어떤 포식자였는지 보도록 합시다. 대부분의 스피노사우루스 화석은 백악기 전기 북아프리카의 삼각주 퇴적층에서 발견됩니다. 그러나 내륙에서 단방향으로 이동하는 해안 삼각주 퇴적의 특성상 녀석들이 해안가에서만 서식했다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내륙 동물들의 사체가 삼각주 퇴적층으로 모이게 되니 말이죠. 결정적으로 최근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니제르의 내륙 분지에서 스피노사우루스와 관련된 화석이 발견되며 녀석이 고도로 전문화된 수중 추적 포식자라는 가설에 반박을 가합니다. 재밌게도 담수와 해수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동물들은 그 종류에 따라 크기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포유류들은 몸집이 작으나 파충류의 경우 거대한 종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사르코수쿠스 임페라토르와 같은 10m 크기의 악어 형류가 대표적인 예시로 녀석은 내륙 분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스피노사우루스 역시 해안과 내륙의 강가 인근에서 서식한 반수생 이족보행 포식자라는 해석에 힘이 실립니다. 일반적으로 현존하거나 멸종된 대부분의 대형 수생 척추동물은 엄밀히 말하면 해양동물입니다. 스피노사우루스가 해양동물은 아니었으므로 녀석도 수생 척추동물이라 보기엔 어렵다는 것이 연구팀의 결론입니다. 14m 7.4톤에 달하는 초대형 육식 공룡 스피노사우루스. 완벽한 화석을 찾아내거나 타임머신을 타고 직접 보지 않는 한 녀석에 대한 미스터리는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